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지난 연말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 점수와 평가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준 점수 80점을 정했는데요. 사실상 자사고 폐지 수준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성환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폐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자사고 폐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이슈 옥타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전북 교육이 그러길 바랍니다. 적어도 청소년기의 교육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성을 기르는 보편 교육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 영역에는 특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자사고 지정은 법대로 합니다. 법이 정해준 대로요. 교육부에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절차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그것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자사고 폐지 논란입니다. 고정 패널 먼저 소개합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3국장 오셨습니다. 전문가 패널로는 국중학 상상고등학교 교감, 차상철 전 전북교육연구 정보원장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패널분들을 모신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경우에는 내년 2020년도에 심사를 한다고 하고 올해에는 도내에서 상상고등학교가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상상고 관계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말에 각 시도교육청이 이제 자사고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 기준을 좀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상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6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80점으로 대폭 상향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80점이라는 점수가 저희는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맞기가 그렇게 어려운 점수인가요? 네, 80점을 받으려면 평가 항목이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두 평균 A등급, 즉 우수 등급을 전체 받아야 되고 감점이 전혀 없어야 80점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현재 평가 기준에 감점이 12점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살필 것은 자사고 평가의 목적이 지정 취소를 해야 할 만큼 문제가 학교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곧 자사고에서 낙제시킬 학교를 정하는 평가인데 낙제 점수로 80점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 또 다른 시도교육청이 전부 70점을 기준으로 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의 평가 같은 경우는 60점을 적용해서 또 평가를 했어요. 근데 80점이라는 기준이 자칫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자사고 평가의 본래의 목적에서 넘어서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오용이나 남용이 될 상황이 있다. 그걸 염려를 합니다. 일단은 80점 자체가 맞기 좀 어려운 점수인데 특히 전라북도는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높게 정해서 한층 그 기준이 강화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교육청 입장에서 일반고도 대입해보면 70점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유지하려면 그래도 80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등학교 평가를 할 때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전주 시내에 있는 신흥고등학교와 해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똑같은 기준으로. 근데 그럴 때 자사고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두 학교에서 70점 넘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렇게 볼 때 자사고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여건을 약간 강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사고의 그 기준 점수는 자사고를 운영하기 위한 충족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10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상고가 좀
교감생이 엄살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상고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2014년도였나요? 80.8점이라고 해서 80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져서 이걸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취지신가요? 우선 우리 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올리면서 근거로 제시한 게 일반고 비교 평가예요. 제가 지금 앞에 들고 있는 게 2015년 자사고 평가의 지표 중에서 일반고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 적용할 수 없거나 또는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당시에 아마 7, 8개 평가 지표 중에 12개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 지표가 다르고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일반고와 자사고를 비교 평가했다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평가를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떤 다른 정책의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을 한다. 이건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2개 학교를 해보니까 그 학교들이 당시 기준으로 70.8, 70.9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평가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그다음에 감점이 12점으로 확대되었다 하는 거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신문들도 다 파악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준점을 10점을 높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평가의 기본 목적에 충실한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과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가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정도 이야기 듣기로 하고 사실은 저희가 전라북도 교육청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섭외를 제작진이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거절하셨다고 들립니다. 앞으로는 섭외했는데 안 오신 분들을 위해 빈 의자라도 하나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압력을 느끼시고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번에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80점으로 올린 것,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 대비 10점을 더 높게 잡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일까 다들 짐작하는 바는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정권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이제 정권 하에서도 사실은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이 아주 약진적이었었습니다. 그때 지금 그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그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이 뭐였냐면 대부분 다 자사고 폐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사고 폐지나 그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분들이 대거 당선됐다라는 건 저는 학부모의 심정이 그대로 많이 반영됐다라는 생각이고요. 학부모로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지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지표가 너무 그 자사고 측에만 유리하고 처음에 자사고를 설립할 때 했던 그 목적에 맞는 것과는 틀린 방향으로 지금 자사고가 갔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 지표가 이렇게 변한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자리로 잘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자사고 폐지, 일반고로의 전환을 내세웠다면 사실 전국의 모든 자사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을 텐데 네. 이 지정 취소에 대한 신청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나눠줌으로써 네. 일부 지역에서는 자사고가 폐지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쉽게 살아남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도민들 중에 이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자사고 폐지 자체에는 찬성한다. 다만 이렇게 김성환 교육감만 유독 기준을 강화시켜버리면 다른 지역은 자사고가 남아있는데 전라북도 지역만 자사고가 먼저 사라져서 지역 주민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을 또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해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상향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 일정 정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 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먼저 일종의 파이오니아 같은 그런 방식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제 80점으로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자격 있는 자사고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들을 갖다가 일단 우선시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마치 시민들의 입장에 오만과 독선으로 만약에 보여지게 돼서 결국 사회적인 혼란을 혹은 또 나름대로 문제들을 갖다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항상 틀릴 수 있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사실 너무나 간구해서 생각하고 아니 있는 게 근데 아닌가 이런 공약을 생각도 하는 지키기 것이죠.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도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니까 당연히 국민들한테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맞은데 작년 연초에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할 때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0%를 밑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이 그 후보자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모든 공약에 대해서 지지했다고 일반화하는데도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지지율 70%, 80%로 당선되신 것은 아닙니다. 40% 안팎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신 거죠. 그러면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40% 지지자들이 100% 지지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60%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교육 정책이 더 큰 문제로는 이런 교육 정책, 학교 정책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에 들어가 있는 학생, 학부모, 가장 중요한 이분들은 밖에 있고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80점이 높으냐 낮으냐가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제도나 교육 제도는 명확히 현재의 법령에 근거해서 폐지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고 법령 취지에 맞추어서 가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80점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지역과 상관없이 80점을 하고 그 근거가 저희가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80점으로 올리는? 그런데 아까 제시된 근거로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80점을 못 맞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평가 계획에 의하면 4월, 5월에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월, 7월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지정 취소에 대한 그 결론이 날 걸로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지정 취소 신청을 하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라든지 또 운영위원회, 지정위원회 심사 이런 것들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최종 그 권한을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는 동의를 거예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 입시 명문고가 돼가는 거 아니냐. 왜 이런 학교에게 우선 선발권을 주어야 하고 특권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그런데 이제 그간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한참 정말 그 수많은 많은 그 꿈과 희망과 자기 비전을 갖춰갈 아이들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딱 그 한 가지 기준으로만 매몰되고 거기에 줄을 세우고 그거 아니면 다른 거에서 자기는 뭐 차등이나 내지는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뒤처진 그런 학생들로 취급받는 이 사회가 사실은 학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자사고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아예 그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는구나. 기준은 공부다. 물론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사실은 자사고가 입시 전문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로지 입시를 위해서 정말 그래서 자랑하시잖아요. 뭐 어때 되면 서울대는 몇 명 가고 뭐 카이스트는 몇 명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우리 아이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교육은 뭐냐면은요. 정말 우리 보석 같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면 공부에 흥미가 없지만 다른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움이 돼서 경쟁 사회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정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사고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사고와 같은 특권 교육 기관이
일반고로 전환돼서 한 교실에 우리 아이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특권 예, 교육기관이다 그- 이런 네. 입장이시고. 좀 이따가 이제 특권 교육에 대한 말씀은 네. 조금 나누시고 이제 자사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되었는가부터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자라는 목적에서 다양성, 특성화, 수월성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자사고로 주면서 네. 정부의 지원은 우리가 지금 IMF 이런 위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그러니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학교 재정을 만들어가면서 학교를 운영을 해다오. 대신 자율권을 좀 주마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사고는 다양성, 특성화, 수월성 교육의 효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근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사고 평가라 하는 것도 결국은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성화해가지고 또 수월성 측면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자사고 평가입니다. 그 효과들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지정 폐지 취소를 논의해야겠죠. 네. 애초에 자사고 평가에는 입시 성적이 어떠어떠하다, 네. 서열이 몇 위다 하는 것들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네. 다른 한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자사고를 포함해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조금 확장하면 과학고나 영재고까지도, 특목고까지도 더 심화된 교육, 즉 고등교육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 많은 고등학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 교육을 하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거나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그러진 합니다. 않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다양성이 아니라 입시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네. 평가 지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평가하게끔 지표화되어 있습니다. 국영수가 네, 50% 원장님. 넘으면 원장님 말씀 듣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지나친 입시 경쟁 교육으로 우리가 빈부격차를 완전히 고착화시켜버리고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해버리는 이런 구조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인종이나 종교 뭐 이런 성별에 따라서 절대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빈부격차에 의한 분리교육. 지금 이것은 능력에 따라서 교육받은 권리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로 미화되어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 국제고나 자사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고. 그래서 이러한 특권 교육이 우리 교육 서열화를 부추기고 정말 입시제도를 더 부추겨가지고 이런 모습이 더 격화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을 특권 교육을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은 이러한 사회 모순을 무엇인가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다른 각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교육이 정치화, 정치 쟁점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자사고가 지금 42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전체 고등학교가 뭐 1,600개 가량 되니까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런데 자사고 몇 개를 없앤다고 그래서 입시 교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서열화 문제나 명문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사회의 병리 현상은 사실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상위의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이것을 대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학교 몇 개를 만들고 없애고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 단위의 논의와 단계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자사고 폐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육감께서도 하시면서 일반고의 정상화를 말씀을 하세요. 자사고 몇 개를 도내에 3개 있는 자사고 없애면 도내의 일반고가 정상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 옆집에 부자가 살아요. 저는 가난합니다. 이 부자인 옆집을 저희 동네에서 내몰았어요.
그러면 제가 저절로 부자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 그 단체에서 얼마 전에 그 1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발표를 했잖아요. 예. 국제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외고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상층만의 어떤 학생들을 모아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교육비가 더 커지고 하는 현상들을 조사할 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자사고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단 학생 선발권이 우선 선발권의 이름으로 전부 다 좋은 학생들 딱 뽑아가는 형태로 되어서 일반 교회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유기가 초래된 것이고 예. 또 그 자사고를 지원하기 위한 입시 그 경쟁이 중학교까지 심화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저는 뭐 이 자사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건 아니죠. 저는 제도적 절차를 일단 문제를 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사고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이 이 사회를 갖다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자사고를 갖다가 없애서 일반 학교의 다양성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자사고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는 가치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갖다가 다양성을 이야기했었으니까 그 다양성 중에 1순위를 꼭 학력 신장이나 좋은 대학을 가는 쪽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열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대승적 차원에서 자사고도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반고도 존재하는 상황이 글쎄요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다양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사고는 자사고 나름대로의 정말로 다른 노력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그렇게 하지 마라. 동시 선발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선발권 이미 폐지됐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뭐 주력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수시가 80%입니다. 수시의 핵심이 내신 성적입니다. 자사고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 가기 정말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대학 가는데 특권 없습니다. 아까 수업료 말씀하셨어요. 1,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가 이제 우리 보시는 도민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 상산고등학교의 학비가 677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기준에 전국에 있는 사립대학교 평균 1년 등록금이 재작년 기준에 739만 원입니다. 우리가 677만 원의 1년 학비를 부담하는 층을 특권층이라고 몰아붙인다면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전부 다 특권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렇게 자꾸 그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의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분리하고 이런 그 용어들은 교육에서는 좀 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육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요. 상당히 폐지 논란은 아유 원장님.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론 학교에서 재정을 부담을 하죠. 네. 그런데 그 부담으로 인한 우리 도민들이 있는 이익보다 예. 그 학교가 서열화됨으로 해서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손해가 더 크다 사회적 이런 갈등 말씀이십니다. 비용이 예, 알겠습니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예, 예. 드리는 예,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진행이 미숙하다 보니까 말씀을 다 못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0초나 20초 안으로 꼭 하실 분들 있으면 10초나 20초.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된 이 문제가 저는 사실 이념적 논쟁으로 변질돼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 바람은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실에서 같이 다양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있는 난쟁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고는 뉴턴의 말이 생각납니다. 한 사람의 거인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다 하는 특권 교육 체제보다는 거인과 난쟁이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고 상생하는 그런 교육이 빨리 우리
한국에도 도입이 되고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 뭐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게 또 교육의 한 측면입니다. 평준화 교육에서 다 감당할 수 없다면 수월성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국가 전략이어야 합니다. 또 서울로 사람이고 돈이고 교육까지 다 쏠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시기에 지역의 교육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나오시는 부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예,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내년도에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문제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